글쎄요, 입으로 전해지고 또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자면 진짜 인공지능이 르네상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 만에 좀 이렇게 핫해지는 것 같은데요. 산업계에서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이전부터 많이 발전을 해왔고 국내에서도 조금 늦긴 합니다만은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오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5번째 대국을 맞아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감동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둑 얘기도 하고 네. 인공지능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교수님께서 아마추어 바둑 5단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둑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시죠. 해요. 예. 첫 승을 거뒀던 4번째 대국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추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보다는 훨씬 바둑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첫 그 세 판의 대국을 통해서 알파고의 약점을 이제 차단했습니다. 예. 알파고가 계산 능력은 확실히 지금 초일류 인간 고수들보다 위에 있고요. 네. 전투도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적인 그 육박전, 돌과 돌이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알파고가 응수를 잘하는데 돌과 돌이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약점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큰 모양, 그러니까 집을 처음에 많이 챙기고 나서 상대가 알파고가 큰 모양을 이제 갖췄을 때 거기 뛰어들어서 타개해 나가는 그 작전으로 가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죠. 아, 그러게요. 저희들도 그래서 굉장히 무슨 월드컵 보는 것처럼 예. 통쾌했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돌과 돌이 멀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알파고 측에서는 경우의 수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러다 보니까 그 신의 한 수라고 했었던 78수에서 알파고가 갑자기 좀 혼란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어떤 한계가 있을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아무리 인공지능이어도 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다 공통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학습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닥치면은 대체로 잘 반응을 하다가도 간혹 종종 엉뚱한 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제 돌과 돌들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처를 잘 하지 못했느냐. 알파고가 학습한 기본, 그러니까 요즘 현대 바둑을 보게 되면 돌과 돌이 굉장히 부딪혀요. 네. 상대방의 큰 모양을 지어주고 거기다 뛰어들어서 이렇게 타개해 나가는 바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겪어보지 못하던 상황이니까 이제 알파고가 제대로 이제 반응을 못한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인간 프로 고수라면은 이세돌 구단이 끼운 수가 물론 좋았습니다만은 거기서 조금만 물러나면은 거기서부터 또 긴 바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파고는 완전히 정책망 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수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이상한 수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판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도 멘붕이 올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적응이라는 부분에서 알파고가 역시 약점을 보이는 거였고 자기가 입력된 경우의 수에서 조금 뒤틀리자 역시 이세돌 구단이 값진 1승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도 무서운 것은 그 전에 3연패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왔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빨리 영화처럼 인공지능이 좀 나쁘게 말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좀 인공지능 현주소 너무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둑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경우의 수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게임의 목표 그리고 규칙은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닥치는 그런 문제들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하려고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잘 안 됐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망까지도 이렇게 결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은 대량의 실업이 과도기 동안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기술이 더 확산이 되면은 이제 전에 못 보던 일자리들이 생기기를 기대하지만은 과도기 동안의 실업의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빈부격차나 권력의 격차를 더 벌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갈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시급한 논의할 주제들입니다. 역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합의에 대한 문제들도 역시 또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찾아야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자면 저희들은 한 2-3시간은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맞춰볼 텐데요. 설명하시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일다 보니까 가장 많이 또 패러디 되고 논쟁이 됐던 게 뭐 얼마 후에 인공지능이 이 직업 대체하고 곧 없어질 사라질 직업 막 얘기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인공지능에게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맡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주식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네,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분이고 작용하거든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증권방송이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를 하면 백전백승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교수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현재는 우리나라 사정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요소 기술은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력이 절대 지쳐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구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 여기 알파고에 적용된 기술들이 뭐 처음 나온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다 예. 기존에 있었던 개념인데 이걸 함께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죠.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안 됐을 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번 그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으니까 이 건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뭐 이렇게 단기간 내에 얼마를 투자해서 육성하겠다.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거기 인공지능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IoT 같은 기술로 데이터를 갖다가 대량으로 수집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유용한 정보를 이제 가공해서 그거를 뭐 3D 프린팅으로 재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예. 뭐 핀테크 같은 이제 새로운 뭐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중요하긴 한데 한 가지 요소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그 4차 산업혁명 규모를 뭐 50조 달러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 중에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차지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음. 그래서 너무 그 시류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3D 프린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러게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시류에 너무 편승하지 말고 그 각 연구자들이 의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 이제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물 마시다 보면 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불과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D 프린팅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덧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고요. 어떤 분은 사물 인터넷 보면서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물어볼 정도니까요. 정부 관계자가 네. 높으신 분이. 약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테고요. 미래 인공지능 발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세요? 그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일단 이런 이제 기술을 접했을 때 좀 괜히 좀 과도하게 이렇게 경외감, 오히려 뭐 찬양한다거나 오히려 뭐 너무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이런 자세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도구로서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장단점을 이제 파악해서 이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지금 이제 굉장히 흥분된 상태인데 예. 가라앉고 나면은 그런 자세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묵묵히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전망을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이 바둑 대회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희 생활에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과연 우리 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정도의 단계가 되려면 앞으로 기간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뭐 스마트폰에서 뭐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인 자동차,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건은 이제 알파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은 굉장히 규칙이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또 정보가 다 오픈돼 있습니다. 같은 게임이라도 포커 같은 거는 또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전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도전할 거는 그런 이제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규칙이나 어떤 그 게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문제에 이제 도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실업이 일어나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했을 경우에 인공지능이 아직 판단이라는 걸 내리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인간 심리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워낙 많은 정보량을 저희들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꼭 이제 실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바둑 얘기인데요. 아, 예. 마지막 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세돌 구단이 분명히 한 2개 정도 단점을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좀 놀라웠던 것이 흑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다. 네. 승부사적 기질을 여기서 네, 봤는데요. 멋지죠, 아주. 예. 아무래도 바둑식, 중국식 룰이다 보면 7집 반을 덤으로 얻다 보니까 이것도 이세돌 구단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 네, 같기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100이 초일류 레벨에서는 한 60% 승률입니다. 실력이 비슷하다면.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돌 구단이 가장 장기가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가는 그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만 5국은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승리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컴퓨터랑 바둑을 두는 건 이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공식 대국 5판 이전에 비공식 대국 파노이다는 그렇게 했어요. 비공식 대국 5판을 뒀거든요. 네.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그 시리즈 전체 그 우승의 향방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하, 아쉬운 점 네. 역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오후에 있을 제5국에 대해서도 또 흥미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감동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